사람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문희입니다. 게스트로 나린님이 오랜만에 우리 방송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전 전직 아이돌이었다가 현재는 행복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린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네, 요즘에 또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지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조금 더 여유를 좀 찾아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럼 새해에 오셨으니까 새해 계획은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새해에는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결혼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즘에 네, 정말 1년 전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결혼 소식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상담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되어서 음, 이번 연도에 좀 상담 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거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린님이 원래 또 준비하시는 일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행복한 소식을 들고 와서 네. 제가 앞에 있지만 네네. 또 이렇게 기분이 같이 좋아지는 이야기였네요. 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눴는데 오늘 또 준비한 오프닝 토크가 있어요. 네. 약속의 장소. 나린님은 만날 때 어디서 자주 만나요? 저는 보통 조용하거나 좀 대화 나누기 좋은 장소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음. 근처에 맛집도 있으면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보통 약속 장소를 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라든지 지인들 만났을 때 나는 여기가 좋을 것 같아라고 카톡에 보내놓는 거군요. 네, 제가 늘 다 보내놓는데 이 상대방의 취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이 어디 어떤 분위기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생각을 해놓고 대화하기 좋은 장소를 찾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만나서 대화는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만나면 진짜 처음에 전 카페에서부터 무조건 만나거든요. 밥 먹을 시간 전에 만나서 음.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막 이야기를 하다가 맛있는 거를 먹고 뭐 또 카페를 간다거나 아니면 분위기 좋은 바를 간다던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서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고 너무 좋아하고 제 지인도 너무 좋아하고 네. 어떻게 보면 대화를 좋아하는 나리님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답이었고 네. 혹시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성수동 핫한 그 거리보다는 그 음. 성수동 외곽 지역으로 맛집이나 좀 카페가 많이 생겨서 신상 좀 카페 맛집 투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네. 원래 가던 집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집을 가는데 그 새로운 집을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제가 먼저 한번 가보고 이제 음. 지인을 모셔요.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그 좋은 곳이 됐다라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왜 좋은지. 네. 좀 차분해야 되고요. 너무 음. 밝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화 나누기 좋은 장소였으면 좋겠어서 맛집이든 카페든 그렇게 데리고 오는 편이에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찾아요? 인스타로 찾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가 발품을 다 띄워보는 거예요? 일단은 네이버 제가 블로그를 했었었기 음. 때문에 그 블로그에 올라오는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맛집을 또 굉장히 잘 아셔서 아, 그분들이 올려주신 곳 위주로 좀 가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참 괜찮은 장소라 그러면 지인들한테 약속 잡을 때 여기로 한번 가보자. 네. 근데 지인들이 다 좋아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적중률이 좀 높아야 괜찮은 건데 어떨 때는 뭐 아닌 것 같더라 이런 게 있잖아. 아, 이게 어떤 분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맨날 시험 받는 느낌으로 딱 추천을 해주는데 아, 그래도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얘가 이번에는 어디를 또 불러올까 약간 하는 음. 마음으로 저를 막 지켜볼 때면 전 또 재밌어요. 그런 관계가.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요즘 핫한 곳이래요. 그래서 핫한 곳을 갔는데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음. 그게 또 대화의 주제예요. 아, 그러니까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아쉬워도 또 대화가 되니까 네. 또 가는 거고. 네네. 그럼 갔는데 실망한 곳.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러면 많아요. 왜 실망하신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어 사진상에 나와 있는 분위기와 조금 다르다던가 아, 그런 게 있죠. 네 아니면은 뭐
너무 불친절한 곳들도 좀 음. 있다던가 아니면 전 대화를 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노랫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나름대로 아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막상 가보니까 내가 조금 예상한 거와 다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좀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서 만족도가 안 생긴 거군요. 네. 저는 근데 오늘 왜 이 주제를 준비했냐면 네. 최근에 진짜 좋아하는 음식점 하나가 사라졌거든요. 속상해. 이게 좀 아쉬웠던 게 거기를 간 지가 한 8년 됐거든요. 네. 친한 친구들 그리고 뭐 여자친구 가족들이랑 또 갔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 폐업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점이 하다가 문 닫는 거는 근데 마음속으로 다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너랑 갔었던 여기 음식점 사라졌다.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이렇게 다운됐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를 하나 잃었을 때 그 허무감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 음. 나래님은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음. 자주 가는 단골 가게라든지 아니면 가게가 아니어도 뭐 방문하는 곳이 뭐 문을 닫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네. 저는 춘천을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가 이제 춘천에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주 갔는데 거기에 정말 맛있는 튀김 만두집이 있거든요. 그 튀김 만두집이 거의 2대째 이어져 오는 집인데 아마 이번에 2대째로 내려오셨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음,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는 할아버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할아버지가 되셔버렸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근데 나는 지금 손자가 이제 없으니까 아마 이제는 나까지 하고 이제 여기는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맛을 이제 못 느끼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주 가던 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진짜 시간이 흐른다는 게 그럴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가게 주방장님이 네. 나이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원래 문 닫으면 네. 그 앞에다가 사장님이 뭐라고 써주냐면 네. 그동안 와주신 어. 분들을 감사하다라는 뭐 약간 조금은 길게 써두셨어요. 네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진짜 이제 그만두신 게 맞나 보다. 네, 아이고. 은퇴를 하신 거죠. 이 요식업에서. 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 나누고 싶었던 거고 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런 하나의 단골집이 생기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진짜 맛집이 딱 픽되면 알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 데리고 가지만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음. 머릿속에 계속 잔상이 남아 있거나 네. 여운이 남아 있어야 단골집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다시 방문하고 싶다. 음. 이런 가게를 저도 지금 서울 생활이 거의 20년 되어 가니까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도 모르는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런 약속의 장소를 한 번 더 돌아보는 나는 음.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을까? 음. 아니면 추억들이 있는데 이게 음. 사라지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음. 그래서 원래 계획한 게 네. 저의 단골집들을 한 번씩 더 방문해야겠다. 맞아요. 한 번씩 다 가야 돼요. 왜냐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네. 내가 진짜 믿고 안 사라질 것 같은 것도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음. 들었고. 그러면 나린님은 그 장소 갔을 때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요? 뭐 음식 사진을 찍어 둔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사진을 찍는 거예요. 기록을 남겨둬야 되잖아. 저는 그래서 시작한 게 맛집 블로그였고요. 음, 해체를 하고 나서부터 바로 블로그로 맛집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단골집을 저는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꼭 맛있다 보다도 이 맛있는 걸 누구랑 먹었고 이 날씨가 어땠고 이때 어떤 분위기였다 이런 걸 기록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한 음.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만두집도 제 블로그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가게를 운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음. 그거를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블로그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올렸던 음식점은 어디에? 그때는 집 근처에 그냥 10%라는 커피집이었나? 그냥 아, 네, 그거를 올렸어요. 그때부터 너무 재밌다 싶어가지고 직접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나만의 기록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고, 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반응을 했고, 네. 그럼 지인들한테 이렇게 맛집 추천해 줄 때 있잖아요. 네. 어떻게 추천해 줘요? 어, 친구가 물어볼 때 있잖아요. 나 강남 갈 일 있는데 너가 아는 맛집 추천해 줘. 이러면 네. 나래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편이에요? 저는 제 블로그에 예를 들어서 성수라고 치면 그 성수가 나와요. 그럼 그 음. 링크를 친구한테 보내줘요. 그러면은 제 방문자 수도 놀리고 친구가 이제 좋은 곳 찾아가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이 맛집 지도를 네, 친구한테 링크로 보내주면서 너 여기 들어가 보면 다 정보가 나와 있어. 골라서 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건가 보네요. 네.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친구가 추천해 달라 그러면 일단 가장 맛있는 집을 추천해 주는 걸 아니에요. 그럼요? 맛있다는 기준은 나만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적인 곳을 추천해 주죠. 그 방법도 좋네요. 왜냐면 진짜 내가 맛있다고 해서 친구가 맛있는 건 모르거든요. 네. 대중적인 집은 그래도 누가 가도 호불호가 없어. 음,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네. 저도 돌아다녀 보니까 친구가 추천해줘서 맛있다고 가면 네. 맛있을 줄 알잖아요. 네. 아닐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친구가 추천해줬으니까 아, 당연히 물어보면 맛있었어, 괜찮았어 네. 그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제 추천을 해줄 때 대중적인 곳을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준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네. 이거는 뭐 네. 나린님이 저보다 더 잘 할 테니까 아이, 저의 기준은 네. 그냥 구독자분들이 재밌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얘기 드렸던 거고. 네. 그럼 요거 하나만 하면서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분위기, 접근성, 편안함 요 셋 중에 하나 고르자면 저는 무조건 편안함인데요. 음.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그 장소가 편안한 것도 아니고,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네. 들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장소가 2시간 걸려. 어, 그럼 접, 어떡해? 접근성으로 가야 돼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고 요런 차이가 극복되는 곳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2시간 정도 저는 가도 여기 참 괜찮다라는 곳이 있는지. 그게 아마 춘천일 음. 거예요. 춘천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곳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한 더, 거네요. 네, 접근성이 멀더라고 해도 가는 건데, 이게 약속 장소다 보니까, 약속 장소 기준으로 제가 갑자기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음. 내일 춘천에 튀김만두 집을 갈 거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갈 친구들이 네. 몇 명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편안함을 한번 골라봤어요. 음. 네. 이게 우리가 자주 가면 갈수록 이 편안함이 커지는 게 네. 처음에는 낯선 장소인데 좋아진 거고 네. 두 번째 갈 때는 나의 지인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추억을 쌓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집에 느끼는 정서적인 감정과 음. 거기 사장님도 알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요게 또 그런 감정이 들게 하는 게 아닐까.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 가는 사장님이 가끔 제가 이제 혼자 갈 때가 많거든요. 단골집은. 네. 뭔가 반찬 하나 더 챙겨줄 때 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드디어 이 집의 단골이 되었구나. 근데 저보다 이미 단골인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 한 100번 정도 순위가 있다면 이제 내가 이 안에 들어갔나 보다. 어. 이분의 눈에 들어왔나 보다.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서글서글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인사는 하면 하고 음. 뭔가 먹고 나올 때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만 하는 사람인데 이걸 기억해 주는 거는 되게 고마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좀 친해진 뭐 가게라든지. 네. 저는 카페를 좀 많이 음. 다니면서 작업을 하거나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 작업이 잘 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게 꼭 작업하기 좋은 카페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어도 아, 네, 내가 작업하기 좋은 카페는 또 달라요. 그 기준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막 가다 보니까 사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노트북을 보통 많이 보다 보면 음. 오른쪽에 커피를 딱 두면 쳐서 쏟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휴지를 아, 같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네, 이런 센스를 발휘해서 네, 나린님을 조금 더 챙겨주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챙겨준 게 아니라 혹시나 컵을 없거나 옆에 이제 물을 쏟으면 안 되니까 미리 이제 너한테 경고를 준 거다.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손님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요렇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런가?' 했었죠.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 앞에 카페를 가면 이제 제가 뭘 시킬 줄 아니까 주문을 하기 전에 요거 시키실 거죠? 이렇게 말할 때. 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기분 좋아질 때 있거든요. 네. 여기 와서 이 메뉴만 시켜 먹었나 보다. 이 메뉴만 주문했나 보다. 요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 나눴는데 짧게 공지 하나 하면서 마칠게요. 벌써 시즌 7 20회 방송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갔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독자분들과 청취자분들은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걸 몰라요. 왜냐면 우리 방송 보면 제목이 그냥 붙어 있으니까. 음. 근데 대본에는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나만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고마웠던 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마다, 이제 댓글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제 메일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뭔가 흘러가는데 내 방송이 이제 관심사에 없어지면 나도 이제 조금씩은 덜 하게 되는 거고. 음. 다만 3개월 동안 애청자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고 메일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특히 3월에 기프티콘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의 목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뭔가 어. 그 유자차라든지 아니면 커피 기프티콘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내가 방송하는 이유가 맞다. 이렇게 어. 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1월에 이렇게 이벤트로 선물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 또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공지를 이렇게 짧게 드렸고요. 나래님이 축하 멘트 짧게 해주실래요? 너무 좋죠.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었을 때가 시즌 6의 마지막 음, 쯤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시즌 7의 20회라니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리고 언제 한 시즌 한 100까지는 해주실 거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나래님 축하 인사 감사드리고요. 나래님 또 나중에 또 뭐 시즌 7이 끝날 때쯤 또 오시거나 네.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프닝은 마칠게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정은빈님 고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래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 사회초년생입니다.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직장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어요. 겉으로 보면 나름대로 제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고민으로 보내봐요. 대학원에 다닐 때는 연구실 사람들과 매일같이 지내기도 하고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뒤로는 제 일상에서 속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나래님, 그럼 좀 궁금한 게 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속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기분. 저는 정말 많이 느껴봤어요. 사연자님이 이제 저랑 나이가 같으신데요. 저도 음, 26이라, 근데 직장 생활을 저는 막 해보지는 않았지만 음,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해본 편이라 제 속마음을 꺼낼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았어요. 친구도 많지 않은 음.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친구 없이 살아가는 게 맞나? 아, 네, 내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한테 하지? 이런 생각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까지 생각이 이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는
감정이 메말랐을 때, 음. 우리가 좋은 일과 기쁜 일이 많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지만 금방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회복력이 빨라요. 네. 안 좋은 생각을 해도 다시 돌아오는 힘이 크단 말이에요. 다만 사연자님이 이런 생각이 조금 깊어진 이유가 환경도 바뀌고 음. 내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음. 답답함이 좀 길어졌을 때 음.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리님이 또 계속 소개해 주세요. 힘든 일도 있었고 잘 버텨왔지만 그만큼 마음이 좁아졌어요.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1년차 신입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것도 많고 제 고민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더라고요. 동료들과 점심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적인 이야기나 가벼운 대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전에 알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냐고 하면 그것도 잘 안 돼요. 다들 각자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괜히 제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들어서요. 혹시 나리님은 어때요? 친구들한테 연락하거나 이렇게 지인들한테 연락할 때 지인들 중에 그러니까 답장이 빨리 오거나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연락이 왔는데 나 바빠 다음에 연락해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이랑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음, 그래도 안부 인사를 해야 될 시기들이 있잖아요. 뭐 새해라던가 아니면 그 친구의 생일이라던가 음. 이런 날짜에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서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바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혹시 통화 돼?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엔 바로 전화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쿠션이 생긴 거군요. 네. 예전에는 다이렉트였는데 네. 물어보면서 너 괜찮으면 오늘 통화하자라는 네. 이렇게 맺어지는 거니까. 네. 그게 오늘이 안 되는 날도 되게 많아요. "아 오늘은 내가 이러이러하고 내일 이때쯤 어때?" 약간 미팅 날짜 잡는 것처럼. 근데 제 네. 생각에는 네. 나른님이 네. 통화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짧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렇게 날짜 잡고 하는 거 보면 네. 조금은 이 통화하면서도 그냥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싶으니까. 네. 그런 거였구나. 네. 그랬었던 것 같네요. 그럼 사연 다 들어보고 나서 우리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까?'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다 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게 생각보다 많이 외롭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인간관계에 너무 소극적인 걸까요? 아니면 원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가끔은 제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괜히 더 불안해지기도 해요. 친구를 새로 사귀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시작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져요. 혹시 저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희님과 사이상담소에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나른님이 잘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가 여기 마지막 질문은 아까 살짝 얘기한 것 같아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음, 물었는데 우리 둘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하자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순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나른님은 그러면 이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어떻게 형성해 두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연자님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깊은 관계가 조금 음, 어렵더라고요. 말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의 감정 교류보다는 그냥 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많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좀 감정의 교류가 좀 가끔 이렇게 예민해질 때도 있다 음. 보니까, 굳이 그러니까 굳이 안 하는 편이 낫다라고 네, 느끼니까 덜 하게 되거나 네. 하다가도 조금 끊기게 되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족이나 친구도 물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이나 나와 비슷한 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 음,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저도 들었고요. 그 과정 전에는 저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이야기를 한 명도 할 수가 없다니. 나 인생 잘 살아온 거 맞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오랜 시간을 갔다가 인터넷에 저는 좀 제 이야기를 자주 올리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걸 올리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올려야지 하면서 바로 실행을 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로 조금 제 이야기를 쓰는 거에 있어 좀 달려는 대화 있었던 것 같은데 음. 그거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거의 맛집에 가까운 이야기였고 생각해보니 글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면 블로그를 하면서 조금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네. 학습을 한 거고, 네. 그러면서 스레드라든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서도 한번 소통해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들고 조금은 사적인 부분들을 스레드에 올리기 시작하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이야기들 저도 평범한 경험을 겪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제 사연이나 제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면서 음. 좀 찾아보았고 물론 이게 인터넷에서 많은 플랫폼이나 뭐 많은 매체가 있지만 그래도 좀 제가 생각한 스레드라는 플랫폼은 조금 더 연결성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레드에서 좀 많이 소통하면서 저와 결이 맞는 그리고 대화가 재밌는 분들을 음. 차근차근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꼭 굳이 우리가 추억으로 엮이지 않은 사이여도 편안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지금은 매일매일 커피챗을 나가고 막 하고 있진 않지만 그때 이어진 관계로 지금은 좀 계속 소통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바쁘잖아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종종 전화나 아니면은 만남을 통해서 사이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인간관계는 고정된 형태로 있었어요. 음, 대학 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같이 다닌다거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사회 활동 중에 무언가를 같이 하는 네, 이런 건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는 계속 변동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뭐 퇴사를 할 수도 있고 나도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전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 친구들한테 회사 생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음, 이게 잘 보면 친구들 중에 공감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다수의 친구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회사 가면 뭐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일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신입이니까 상사가 많잖아요. 네,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고 네, 내가 혹시 실수했나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구를 만나도 이 얘기를 깊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사연자님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야 돼요. 어디든.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동호회를 추천해 주죠. 음, 요즘 보니까 봄이 돼서 이제 동호회를 많이 하는데 직장인들이 가장 인기 있는 동호회는 독서 동호회랑 와인 동호회. 네, 그리고 뭐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런닝 동호회. 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서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음,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구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르님처럼 음, 스레드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네,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좀 자기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글에 댓글을 달면서 음,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진짜 좀 인간적인 게 되게 많아요. 네, 정이 느껴지는 우리나라 네, 사회에서 거기 뭐 생일 축하도 해주고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스레드에도 자주 올라오는 글인데 네, 저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 맞아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댓글이 한 100개씩 달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지금보단 나아질 것 같고 음, 이게 있어요. 내가 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할까를 봐야 돼요. 음, 마음의 문이 닫힌 거라고 보거든요. 음. 나래님은 마음의 문이 닫힐 때 왜 닫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누가 물어봐 주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할 에너지가 없었던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집에 와서는 또 외로워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이제 뭔가 얘기를 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게 어디론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20대 중반이 되면서 겁이 생기는 거죠. 뭔가 사회에서 어떤 경험으로서 겁을 학습을 하고 난 뒤부터는 이거 누군가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기도 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우리가 약점이 잡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한 마음을 말했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이용해 먹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 사회의 단면 중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이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거죠. 내가 이걸 다 털어놓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근데 사연자님이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회사 생활과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잠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방향 잃어버렸을 때는 제일 좋은 게 조금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루 중에 애쓰는 시간이 회사 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입이어서 회사 생활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조금은 여유롭게 봐주고 예를 들면 회사 끝나고 뭐 취미 활동 하나를 넣는 거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친구 한 번은 만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3월이 왔으니까 연애를 안 하고 계시다면 소개팅을 뭐 한 주에 한 번은 잡는다거나 이런 리플래시 되는 게 있다면 나도 조금의 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만 하고 지금의 생활이 좀 반복적이고 요게 다른 환경이 바뀌어서 된다라고 믿어야 바뀌는 거지. 내가 일만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바뀌어. 맞아요, 맞아요. 좀 나의 시간도 좀 갖고 아까 보니까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이제 주말에 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장소를 옮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정말 사람들이 많은 카페라든지 뭔가 내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본다든지 이런 시간들로서 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나린님 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다 이런 순간이 든 적 있잖아요. 네. 내가 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좋은 일이거나 아니면 네. 힘들었던 일을 네. 그걸 어떻게 조금 이렇게 말하는 편이에요? 친구라든지 뭐 어, 남자친구한테. 정말 깊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가까운 가족한테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친구들은 자주 안 만나다 보니까 다 정리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나 그때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아, 지금 이렇게 됐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네. 이야기해주는 편이군요. 네. 그러면 지금은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조금의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나 보네요. 네. 확실히 혼자만 끙끙 앓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소를 시켜야 결국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은빈님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친구밖에 없어요. 내 얘기를 한 3, 4시간 동안 들어줄 사람 친구.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도 바쁘고 나도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시간을 고정으로 만든다거나 예를 들면 뭐 2주에 한 번은 만나자. 이렇게 해두면 솔직히 뭐 3, 4일 동안 말 안 해도 그 만났을 때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사연자님이 혹시나 회사 생활에 관련된 고민이라면 음. 회사 분들과 조금은 나눠봐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그게 아니라 뭐 20대다 보니까 미래적인 고민이나 뭐 연애 고민 등등등은 확실히 친구 이런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도 보니까 네. 라이브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라이브에 들어가면 막 댓글이 아니라 그 실시간 채팅 하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야기 많이 나누니까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20대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라이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들어가서 좀 이렇게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네. 요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음.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가장 활발한 라이브는 그 연애 프로그램 라이브예요. 어.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네. 그거 같이 본 이야기를 막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라이브가 생각보다 그 참여자 수가 높더라고요. 유튜브에 바로 있나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바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우리가 잘 아는 뭐 솔땡 지옥 네. 지금은 그러니까 시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던 시즌에 맞춰서 그 방송이 올라오는 날 밤에 찾아보거나 그 주에 찾아보면 사람들이 아. 많이 나오죠. 아. 제가 생각에 20대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연프 아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들은 그러니까 스포츠라든지 게임 이런 게 있지만 네. 여자분들은 연프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거. 네. 제가 생각에는 최근에 좀 드라마는 여자분들이 좋아했던 드라마가 막 흥행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음. 나래님은 있었어요? 제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그럼 그래서 콘텐츠는 뭘 준비해요? 콘텐츠는 되게 다양한 거 보는데 일단 또 심리에 관심이 많아서 아, 연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보는 걸 네. 좋아하는 거군요. 연애 프로그램을 분석한 유튜브가 있어요. 음. 만약에 요즘에 제가 나 땡썰 많이 보는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도 분명히 라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 아는 그러니까 솔땡 네. 지금 나땡 솔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연포에서 좀 오래된 그 맥을 이어오는 프로그램들의 네. 유튜버 분들도 매번 동영상을 올려주지만 네. 매시 타임에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봐야겠습니다. 다른님이 네. 일단 사연자님보다 먼저. 산드님 저랑 함께. 네. 네네. 그럼 음. 우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대화하긴 했지만 이 사연에서 가장 힘든 거는 사연자님 마음이잖아요. 네. 이걸 풀기 위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은 거를 나른님이 추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흔히 막 못 즐길 때가 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꼭 나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더 혼자 고립시켜서는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나가서 새로운 환경이나 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가장 편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20대잖아요. 누구나 정말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막 취업을 하는 때이기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 이 고민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까 은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건 나도 그래.'라고 할 수 있는 음. 고민이구나.'라고 조금 더 가볍게 생각을 해 보시면 조금 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너무 외롭거나 너무 힘들어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좀 느꼈던 게 우리가 이 고민을 깊게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는 건데 네. 살짝 전환해서 가볍게 보면 조금은 툭툭 털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사회초는 생길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가 외로운 기분이 들지만 잘 이겨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인간관계가 다시 형성이 돼요. 음. 이런 힘든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친구들이 더 소중한 걸 느끼거나 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랑 친해졌을 때 이런 부분이 나랑 잘 맞구나. 음.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연자님 오늘 우리 방송 듣고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생활에서 잘 견뎌내시면 분명히 좋은 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 제가 이렇게 또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나래님 또 한마디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면서도 같은 고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은 사연자님이 고민했었던 고민을 이미 지나가 보면서 어 생각보다 정말 그때 내가 했었던 고민은 그냥 당연한 거였고 다 지나가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은비 님도 충분히 저처럼 다시 '아 지나가는구나.' 하는 때가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럼 나리님이 따뜻하게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은비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시즌 7 성장 과정 현재가 불안한 20대에게로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불안하지 않은 날이 더 많다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불안을 직면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네. 제가 20대 때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터널에 들어왔는데 그 터널이 안 끝나는 거야. 네. 이 터널은 어둡잖아요. 네. 그 어두운 길이 안 끝날 줄 알았는데 40대 때 돌아보니까 음. 터널의 끝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면서 그걸 쫓으면서 나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 했거든요. 네. 그럼 나리님이 생각하기에는 20대에게 가장 큰 불안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도 20대지만 참 인간관계와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해서 느끼는 불안감은 진짜 누구에게나 큰 불안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잘 보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 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꿈을 향해 쫓아가지만 계속 넘어지거나 아니면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간관계는 너무 복합적인 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일단 인간관계는 제가 생각한 대로 좀 안 흘러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다발적이죠. 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상대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던가.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생기고 네. 이 인간관계 안에 변수가 많은 게 나는 그냥 잘 지내고 싶을 뿐인데 이 사람이 조금 나를 좀 공격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갈등 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생기는데 어릴 때는 대화를 해서 풀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는 뭔가 삐져도 맞아요. 오해를 푸는 무언가 장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맛집을 한번 같이 가면서 맞아요. 아니면 술을 한번 먹으면서 네. 근데 사회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골이 깊어지는 거고 그 상대와 마주치는 순간들이 일터라든지 음. 아니면 내가 계속 무언가를 하는 상황에서 마주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진짜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해가 계속 오해를 낳는 음, 경험을 진짜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는 생각보다 금방금방 풀렸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자주 만나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다들 예민할 때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생기니까 거기서 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아니면 뭔가 이런 약간 흔들릴 때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저는 신뢰를 되게 서로 사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 신뢰는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약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기준점이 딱 생긴 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크게 다시 회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네. 인간관계에서 한번 침투가 돼버리면 네. 모든 거를 다 깨트려버리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너무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크면서는 잘 안 돼요. 스스로도 '왜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 하면서 음, '또다시 이런 거짓말을 하진 않을까?' 이렇게 계속 가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약속도 저는 약속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그 안에서 그 음. 속상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온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실망을 하거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네. 저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딱 하나만 봐요. 네. 카톡. 카톡. 네. 이게 만나서 아무리 대화 재밌게 해도 네. 카톡은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무조건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해서 제가 친구들 카톡을 본다는 게 아니라 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알아갈 때 요 카톡에만 집중해요. 어. 그래서 저도 카톡을 보낼 때 조금 더 다정하게 보내고 이 사람은 카톡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 음.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잡아둬서 그런지 네. 몰라도 카톡을 다정하게 보내거나 저와 같은 글을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모티콘 쓰면 그 사람도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되게 맞다고 느끼거든요. 네.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쓰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냥 히히를 붙인다거나 키키를 붙이거든요. 네. 근데 이모티콘을 같이 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성적 호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대화할 때 이 카톡에도 신경을 쓰는구나. 네.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저랑은 잘 맞는 사람. 그것도 있겠네요. 그런 저도 바운더리가 들어가요. 어.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보겠지만 누군가는 뭐 첫인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전화한 태도 아니면 만났을 때 이런 제스처라든지.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봐요. 오히려. 카톡. 그러니까 카톡에 나도 집중하고 카톡에 집중하는 사람이 나랑 맞다면 그거는 진짜 좋은 사람일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퍼센트로 봤거든요. 네. 상당히 높아요. 그렇군요. 저도 한번 이것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있을까요, 혹시? 카톡 보고 이 사람의 말투라든지 이런 게 느껴질 때. 엄청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카톡을 일로도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딱 카톡으로 처음에 대화를 나눴을 때랑 실제로 만났을 때 비슷해요. 그런 게 좀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쌓이니까 네. 이런 말투를 쓰는 분을 직접 만나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그 메신저 그리고 메일 아니면 통화로 하잖아요. 네. 미리 알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기본적인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메일을 받았는데 내가 기분 좋게 메일을 받은 게 있다면 저는 그걸 무조건 기억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사무적으로 보냈는데 되게 뭔가 그 앞에 뭔가 근황을 물어본다던가 그 끝에 마지막 인사도 예쁘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랑 나중에 통화할 때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카톡을 받았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카톡이란 건 텍스트예요. 감정이 없어요. 네. 감정이 느껴지거나 이 사람 말투가 느껴지는 거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신경을 쓰거나 이 감정을 잘 넣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거나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을 사실 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텍스트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아마 느낍니다. 구독자분들도 오늘부터 이 카톡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그러실 것 같아요. 하시지 않을까. 다들 히읗히읗 이모티콘. 아니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해보면 또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사는 20대의 기준, 갓생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나래님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한때 갓생 사는 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척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한때 이 갓생에 관해서 쇼츠나 릴스나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미라클 모닝, 아침마다 경제뉴스 기사 읽기, 뭐 하루에 물 몇 리터 마시기, 러닝 몇 분 하기, 뭐 식단 이렇게 하기 등등등 굉장히 많은 갓생에 대한 이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매체? 그러니까 플랫폼에 그런 네. 콘텐츠라든지 뭔가 클립이 되게 많이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똑같이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돼서 한참 했는데 사실 그때의 모습으로 계속했다고 해도 저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네.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듣고 뭔가 반전이 있나 보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갓생의 기준이에요. 저는 내가 살고자 하는 목표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갓생인 거지. 내가 살고자 하는 목표 없이 그냥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살면 오히려 내가 그때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재테크 갓생을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그때 조금 더 경제뉴스 기사 물론 보는 거 너무 좋지만 그 시간을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에 좀 더 공부를 해본다던가 바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몰입을 했는데 그 몰입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몰입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몰입해버리면 찾아낸단 말이에요.
네. 20대 초반과 중반 때는 하고 싶은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인스타에서 릴스도 보고 그렇게 보지만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진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가보고 싶은 곳을 가야겠다. 네. 이거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뭐 좋은 거고 아니면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뷰티 아이템 요즘 20대 분들도 많이 소개하잖아요. 맞아요. 릴스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진짜 커요. 20대 때는. 30대 때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왜요? 그러니까 30대 때는 실패하면 네. 그냥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약간 낭떠러지거든요. 네. 나의 기분도 안 좋아지고 네. 뭔가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20대 맞아. 때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건 그리고 나의 환경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갑자기 뭐 유럽을 한 달 동안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의 꿈과 평행선을 같이 가지면서 하는데 40대 때는 그게 아니에요. 다 음, 안정적인 상태에서 뭔가 나 이거 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혹 하면 되게 예를 들면 돈이 많이 드는 취미라든지 네. 돈이 많이 드는 뭔가 배우는 게 이런 게 있을 때 생각해보면 하면 좋긴 하지만 때로는 안 해도 되거든요. 아껴도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뭔가 현실을 저희 20대 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는 걸로. 근데 20대 때는 무조건 네.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네. 싶었고 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괜찮다는 감정을 느꼈던 경험 뭐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음, 그냥 제가 그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막상 제가 고민을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두 분 정도가 가만히 듣고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이런 거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감받고 싶고 좀 더 위로받고 싶어서 나한테 물어본 거였을 텐데 라는 이제 생각에 저 사람들 참 괜찮다.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잘하면 이게 조금은 뭐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울 효과 같은 거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든지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을 직면했으니까 네. 더 빨리 깨닫거나 알게 되는 네, 그런 맞아요.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경험으로 많이 느꼈어요. 이게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음, 되는지, 아니면은 고민을, 이렇게 사연을 주시는 것도 해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나의 고민을 소개함으로써 좀 훌훌 털어버리는 음. 그런 것도 있으실 건데, 저는 그걸 몰랐었죠. 해결해줘야지 저 사람이 행복해질 거야. 막 이랬었죠. 그러니까 아마 나른님이 처음에는 이게 해결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잘 보니까 이 위로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구나. 경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맞아요.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런 게 네, 어떻게 보면 또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나린님은 둘 다 선택 안 한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중에서 골라라 라기보단 하고 싶은 것을 잘하게 만들 방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좀 음, 생각을 했고 사실 먹는 거 좋아하는 게 하고 싶은 건데 잘하는 것도 먹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먹는 거였으니까 블로그를 선택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잘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른님이 얘기해 주신 게 요 포커스를 조금 살짝 바꾸면서 네,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네. 아까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뷰티에 관심이 있으면 옛날에는 뷰티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쇼츠를 뭔가 템을 소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협찬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만 잘 고민을 해보면서 그걸 잘하게 만드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똑순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 나서 조금 이 대답이 재밌었던 게 네, 나른님은 이 질문에 보면 네,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히 고민을 했었을 거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잘하는 방법을 찾아내신 거고. 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살아보잖아요. 네.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실패를 많이 겪어요. 어, 하고 싶은 거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염원을 담아서 하잖아요. 네. 애를 쓴단 말이에요. 네. 애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살아보니까 네. 대부분 실패하거나 어, 넘어져요. 어, 근데 애쓴 만큼 넘어지면 상처가 많고 더 음, 많이 다친단 말이에요. 음, 이걸 20대 초반 때는 몰라요. 음. 이만큼 애쓰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잘할 거야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때 무릎이 다 까졌어. 아파. 그러면 30대 때 못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음, 내가 잘하는 것을 못 찾는 이유가 잘 보니까 그냥 대중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졸업하잖아요. 자기만의 전공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이때 잘하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얇게 잘하는 거라고 봐요. 음, 그래서 24살 때부터 이제 진짜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 거잖아요. 뭘 잘하는지를 찾아가는 시간을 매주 한 번씩, 음, 매일은 아니어도 가져야 찾아낼 수 있고, 네.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찾는데 한 3년 이상이 걸렸어요. 네. 누군가는 이거를 빨리 찾아낼 것 같아요. 음, 빨리 찾아내면 그때 도전해보고 음, 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패하면 또 새로운 걸 찾아내면 돼요. 20대 때는. 네. 근데 30대 때는 그게 없어요. 안 돼, 낭떠러지.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음, 내가 잘하는 것에 됐었을 때. 30대 때는 잘 붙잡고 40대까지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되고. 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20대 때 잘하는 것을 해보면서 음, 조금 더 경험치를 쌓고 음, 이 경험치가 쌓여야 30대 때는 내가 사람들한테 저 이거 잘해요 음, 해도 이제 조금 부끄럽지 않은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게 제가 한 32살 때쯤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뭔가 이 오디오 일을 좀 오래 했을 때고 네.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20대 중반에 알던 사람이 음, 저를 딱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하는 것도 하네? 음,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이 원래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일이 맨날 힘들어. 맞아요. 계속 오디오 편집을 해야 되고 이런 물량이 많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가 아직 커리어가 쌓인 게 아니니까 맨날 고민을 했었어. 이렇게 편집해야 될까? 이렇게 음, 제작을 해야 될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의 자존감이 떨어졌죠. 원래는 그 말이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그쵸. 두 가지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의 이제 가치관을 다시 형성했고 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목표를 바꾸면서 사람들한테 조금만 떳떳하게 말하고 싶다. 음,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어요. 음, 요 말이 나오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나래님은 내가 좋아하는 일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저는 대화하는 거요. 대화하는 거. 네.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뭐였어요? 저는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MBTI도 원래 좀 이렇게 분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린님 머릿속에는 이렇게 약간 분류법이 있어? 저는 완전 INTJ인데요. INTJ는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제 기계를 돌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아, 정도로, 그러니까 입력이 되고 출력이 딱 되는. 네. 그래서 좀 좋아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대화하는 거였고, 잘하는 게 분석하는 거로 겹치다 음. 보니까 이게 일로 되면 뭐가 있고, 이게 목표가 되면 뭐가 있을까로 출력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된 거고 공부도 하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건 없어. 왜냐면 이게 사람을 알아가는 게 심리적인 공부인데 뭔가 너무 이렇게 방대하잖아. 맞아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건 웃기지만 영어였습니다. 영어가 옆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분들 보면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쓰세요. 음. 근데 사실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영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심리학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긴 단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고 오히려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20대 21살, 22살에 저를 앉혀놓고 "이 공부를 해."라고 했으면 제가 그때는 춤 노래를 추던 친구였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에 관심이 생겨서 이 분야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열정은 있고 할 수는 있다. 다만 영어는 어렵다 정도? 네. 아마 집중도가 더 높아졌을 거예요. 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나른님이 다음 방송에 오실 때 또 네.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가 기대되는 게 이게 네. 학문을 공부할수록 자기만의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방송에도 뭐 사회 상담소도 있고 조금 네. 인간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혹시 나른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20대 초반에 불안하지 않는 날에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기억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서 계획을 짜는 사람이었어요. 불안하니까 오늘 이거 저거 끝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좀 불안함이 오히려 없는 날에 제가 계획을 안 세우고 그냥 음. 하고 싶은 것들 뭐 영화를 보고 온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지 이것도 계획했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 했어요. 지금 아까 말한 MBTI J에서 P로 바뀌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딱 편안한 상태더라고요. 근데 불안하면 막 진짜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주변 분도 그러는 거예요. "계획을 안 세우는 날이 제일 행복하다." 이러니까 둘 다 음. 이유를 봤는데 가장 평온한 상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J라든지 준비를 확실히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클 것 같아. 네. 이런 자유가 생겼을 때 더 내려놓고 더 즐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불안하지 않았던 거고 좋은 하루로 기억이 채워졌고 맞아요. 다만 또 내가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니까 네. 또다시 스위치가 바뀐 거고. 맞아요. 그래서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푸는 법이 다르니까. 문희 님은요? 저는 불안하지 않은 날에 어떤 걸 했냐면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집이 한강 근처였거든요. 네. 그 여의 나루역 근처. 다른 날은 뭐랄까 스터디라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거 없는 날에는 한강을 갔어요. 어. 그러면서 제가 딱 하나 가진 게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서울에 대한 낭만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서울에 대한 낭만이 지금 저와 같은 세대들은 남산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63빌딩 음. 그러니까 그런 게 명소였어요. 명동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첫 데이트를 할 때 명동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강도 내가 여기 근처로 이사 왔으니까 뭔가 이제 낭만을 채워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여유 있는 날 한강에 가서 그 사람들 구경도 하고 네. 친구한테 너 일 끝나거나 뭔가 끝나고 학교 끝나면 오라고. 음. 그래서 맥주도 마시고.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한강을 거의 안 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많이 가서 안 간 것 같아요. 아. 그때 이미 다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아. 불안하지 않은 날을 잘 채웠기 때문에 네. 지금은 갈 필요가 없고 지금은 음. 근데 해소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한강을 안 가는 거지 한강이 싫어졌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색 네. 질문이거든요. 네. 지금 방송을 듣는 불안한 20대에게 해주고 싶은 따뜻한 말. 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네. 이 한마디가 또 기억에 오래 남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래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올해로 26살이 되었는데요. 이 26살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더 커지고 여러모로 저도 걱정거리와 계속 매일매일 하루를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닌 모든 20대 분들이 그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은 20대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거든요. 20대이기에 느낄 수 있는 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좀 더 좋은 긴장감으로써 받아들이고 열심히 우리가 원하는 이제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안 뭐 어때요? 그게 뭐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함께 좋은 날들로 그냥 열심히 이어 나가면서 그냥 보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저도 지금 나른님 얘기 들으면서 조금 미소가 지어진 게 나른님이 표정을 봤거든요. 네. 정말 이 즐거워서 네. 행복해서 말해주는 느낌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불안한 20대 분들에게 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그럼 우리 오늘 1시간 넘게 대화나눴는데 나른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문희님의 이 사이사이에 올 때마다 정말 느끼는 건 제 생각을 한 번씩 더 정리해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사실 은비님과 같이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고 지난번에 왔을 때도 똑같은 고민을 가졌는데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꼭 그거를 여기만 오면 정리가 되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저도 나른님이 이렇게 와서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또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대화를 해주신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원래 하시는 일들 잘 되길 또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른님이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팟과 이메일 사이사이팟@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인생 질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후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